또, 예, 자, 다시, 일단은,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이, 우리 그, 아메이 하는, 사업자들에게 거의 그, 기본적인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리치드 보스 사장님께서, 아메이만이 아니고, 일반, 그, 1950년대, 60년대, 그러니까 1960년대에 리치리버 사장님이 이제 연세가 한 30대거든요. 그 30대에 이분께서 그 자본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믿음을 가지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마르크스주의 공산 그 평등주의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미국에서도 좀 만연했고 상당히 많은 미국인들이 러시아로 이민을 가는 이제 그런 어떤 사회 혼란 시대인데 그때 그 리치드보 사장님은 그 자본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떤 메리트를 갖고 있었고 믿음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창업자께서는 그 1959년에 이제 그 제이벤 앤들 회장님과 아메이사를 설립을 했고, 뭐 올랜도 매직팀의 구단주이시고 또 자유기업 정신의 이제 신봉자로 아메리칸 웨이 그래서 이제 아메이를 설립했죠. 그리고 신앙심 깊은 기독교인이고 억만장자로서 이제 자수성가했고 사실은 이분들은 반지하에서 시작을 했어요. 회사 사무실도 없어가지고 자기 집 반지하에서 시작했던 이제 그런 회사고요. 세계적인 연설가로서 세일링 아메리카라는 그 독특한 그런 어떤 것도 있고, 기부천사이고, 샘플리 리치나 뭐 컴패셔네이트 캐피탈리즘과 같은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굉장히 가난해서 집이 이제 부모님이 일단은 거의 파산돼 가지고 그 리치버 사장님의 할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그 보냈었고 그 10살 때부터 리치버 사장님은 나이가 아니 만으로 10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은 초등학교 3학년? 예, 3학년 때부터 이제 자기는 사업가로 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가서 이제 잔디 깎아주고 뭐 이렇게 그 신문 배달해주고 그러면 이제 그 용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자기는 그 그렇게 일하고 돈 버는 게 자기는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그 자본가의 어떤 그 삶, 그러한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제 자기는 추구해 왔었고 그러한 일들로 이제 계속 그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제베리 엔델과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자리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도 설립하고 그렇게 시작했죠.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의 책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그 신과 나라에 대한 사랑과 다른 사람을 도우며 우리의 꿈을 성취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내 마음속의 희망, 자유, 기업 체제의 가장 훌륭한 매우 희망적인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21세기의 도덕적 경제적인 도전에 대응하는 분명한 생활상을 설명하고 있고 이 책을 읽고 나면 미래에 대해서 더 낙관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평을 해줬고요. 근데 이 책은 이 일반인들에게는 잘 읽혀지지 않는 책이에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읽혀졌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 내용이 또 이제 암이란 내용이 그 안에 이제 좀 나오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약간 그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는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암에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자본주의에 대한 확실한 개념 그리고 이제 그 사업가의 개념, 사업가 정신의 개념 그리고 성공의 개념, 그리고 더불어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나누는 개념, 이러한 것들이 이 안에 굉장히 자세히 잘 나와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본주의 기본 공식을 저희 리치드 보사장님께서 만드셨는데요. 이 경쟁적이죠. 자본주의는. 그리고 독식주의고,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그래서
많은 공산 국가들이 이제 반대를 했지만 제가 한 예를 들면 자동차를 우리가 타면 자동차로 해서 사고 나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뭐 다치기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를 안 탈 수는 없잖아요. 자본주의는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불가불에 약간의 그런 어떤 뭐 어, 반대급부적인 건 있지만 그래도 좋은 게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거죠. 그래서 MW Material Wealth는 Natural Source 해가지고 Human Energy에서 Tool 이렇게 해서 저희 창업자께서 식을 만들었는데 물질의 번영 그러니까 인류의 번영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 부의 축적은 천연자원이 먼저 있는 나라가 이제 좋다는 거예요. 천연자원이 있으면 좋고, 근데 이제 천연자원만 있으면은 부자는 이제 못한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석탄이나 광석 같은 게 인도에는 굉장히 많은데, 일본에는 그러한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본은 뭐 석탄이나 철광석을 이제 수입해서 실질적으로 천연자원이 많은 인도보다도 수천 배에 더 많은 철광석을 만들어내는 게 일본이다. 아니, 그런 이제 내용들이 그게 나오는데 천연자원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그 휴먼 에너지, 그래서 노동력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그 노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노동력만 가지고는 또 이게 효율이 적죠. 그래서 이 도구라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트럭이 있으면은 일반인들의 뭐 수천 배의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농민이 미국 전 인구의 5%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5%가 95%를 먹여 살리는데도 곡물들이 많이 남아서 해외에 이제 수출을 하는데 소련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30에서 50%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다른 한 사람을 먹여 살리는 정도의 농사밖에 못 한다는 거죠. 그 차이는 노동력은 똑같은데 이제 도구가 다르다는 거죠. 트랙터 같은 게 있고 없고 그런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자본주의의 기본 공식이고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의 기본 공식은 여기서 조금 더 달라요. 경쟁이 아니고 상생이고 독식이 아니고 나눔이고 부익부 빈익빈이 아니고 더불어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로 하면은 안전운전이 추구되는 그런 자본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은 거의 비슷한데 다만 MW, Material Waste, 그러니까 물질적 번영에 똑같은 물질적인 번영은 천연자원의 노동력의 도구, 가로하고 여기서는 이제 인정이라고 그러죠. 컴패셔네이트를 인정으로 이렇게 해서 이 사람 그 천연자원도 노동력도 도구도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도 개인이 소유하면 잘 관리하는데 공동으로 소유하면 자동차도 굉장히 험하게 사용한다. 그리고 이제 그 공산주의는 그 트랙터도 공동으로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트랙터의 공동 운영을 하다 보면 트랙터에 대한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이번에 이제 그 전차가 뭐 열 몇 대 중에서 운영이 되는 것은 한 대고 나머지는 전부 그 안에 있는 비싼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자재들을 그 군인들이 다 팔아먹었대요. 그래가지고 빈 깡통 같은 그런 어떤 전차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한 것들이 리치드 보사님이 벌써 이걸 안 거죠. 그래서 안드레이더는 동독 사람이 동독 해방 후에 그 리치드 보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는 자유입니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그 아메를 통해서 이제 동독에 성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영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방법도 모르고 공산주의에서 살았으니까 어떻게 성공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제 리치드 보사장님이 이제 동독에 와서 또 그 이제 서독 사람들의 아메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아메의 자영사업을 알려줬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성공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걸 한 네 가지 정도 이렇게 리치드 보사장님은 우리에게
에,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목표를 이루도록 돕는데 돈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누구인가는 신이 인간을 신의 형상으로 창조했음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 그래서 일단은 리치드 사장님은 그 자신에 대한 믿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메이를 성공한 가장 기본은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믿음이 여러 가지 믿음이 있어요. 회사에 대한 믿음, 제품에 대한 믿음, 가격에 대한 믿음, 또 창업자의 어떤 창업 정신에 대한 믿음, 또 나 자신에 대한 믿음, 또 나의 파트너에 대한 믿음, 또 사람들은 부자들은 그런 믿음들이 있어요. 그러한 믿음들을 베이스로 했을 때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한의 개인의 잠재 능력을 믿고 키워야 한다는 것은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공산주의 사람들은 평등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노력을 별로 안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개인이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을 키우지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자본주의는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져요. 그래서 개인들이 밤늦게 또 더 열심히 쉬는 날까지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잠재되어 있는 무한의 인간의 능력을 일깨워줌으로 해서 우리가 그 잠재 능력에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옛날에 그 독일의 어떠한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최고의 소비는 최고의 어떠한 소비는 그 무덤에가 있다 그랬어요. 그 무덤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개인들이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을 키우지 못하고 이제 죽었다는 거죠. 우리는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지키기를 원한다. 그래서 가족도 지켜야 되고 행복도 지켜야 되고 어떤 삶을 지켜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제 행복 추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를 이루도록 돕는데 돈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 인생의 자유로움에 시작을 해서 부채를 청산하면 스트레스가 없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눠 갖고 그러므로 해서 배품의 어떤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재정적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가장 먼저 지출을 줄이라, 그리고 저축을 하라, 빚을 없애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본적인 삶의 어떤 기본이. 그래서 우리가 꼭 아미가 아니더라도요, 이 책을 하나하나 한 챕터 한 챕터 읽어보시면 굉장히 우리 삶에 정말 그 도움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덱스테이가가 이런 얘기를 했죠. 신은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쓰레기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쓰레기가 아니면 뭐예요? 우리는 정상인이고 우리는 무한대의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 재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재능이 이렇게 제 아메이를 성공시킨다기보다는 당신 여러분들의 재능을 저는 믿었어요. 여러분들의 재능을 믿었고 그 재능의 믿음에 대해서 저는 불을 지피는 일을 잘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크라운까지 오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각자 그 안에 무한한 능력이 잠재되어 있음을 믿고 개별화하며 믿음으로 시작하라. 나와 당신 사이에 우리들은 무한한 능력이 잠재되어 있는데 그 무한한 잠재 능력을 작은 걸로 해서 자꾸 우리가 이제 소모를 하게 되죠. 우리 마음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요. 그 마음은 같은 시간에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같은 시간에 내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은 부정적인 게 내 마음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긍정적인 게 없어져요. 그래서 그 순간 내가 순간순간 긍정을 바라보았을 때 나의 어떤 결과는 긍정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순간 나도 모르게 과거의 습관 때문에 부정으로 생각하는 순간 긍정은 그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덱스테가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문제를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앞에서는 꼭 여러분들의 꿈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꿈을 여러분이 믿고 꿈을 얘기하면 문제의 해답은 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꿈을 여러분들이 계속 꾸시고 꿈을 강하게 믿고 꿈을 행동하면 문제는 바로 없어집니다. 근데 문제를 키우면 꿈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잠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그 꿈 같은 거는 사실 우리 재력이나 학력이나 이런 거 관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배우는 거죠. 누구한테? 성공한 덱스트 얘가한테. 그래서 성공자들한테 이런 걸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이 마인드를 우리가 이제 잡아가는 거죠. 개발하여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 국가, 인류 등을 지켜야 한다. 어떻게 지킬 것인가? 결국 이제 개발한다는 것은 리치드 보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환경을 바꾸십시오. 환경이 여러분의 습관과 태도를 바꿔줍니다. 여러분이 부정적인 환경에 있으면 부정적인 습관이 되고 긍정적인 환경에 있으면 긍정적인 습관을 갖게 됩니다. 습관이 태도가 반복되면 습관이 되면서 습관이 결국 옳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옳은 행동을 하면 옳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출발은 어디서 하느냐? 그 환경. 그럼 어떤 환경을 해야 되느냐? 긍정적인 에너지가 뿜뿜 뿜어대는 그러한 곳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메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죠. 왜? 아메의 미팅은 막 발전적이고 꿈을 얘기하고 또 누군가가 또 뉴핀을 성취하고 또 누군가는 또 여행을 다녀오고 누군가는 자녀를 또 유학을 보내 그런 어떤 그 정말 그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넘쳐나고 있잖아요. 이러한 환경에 내 몸을 던지라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젖은 장작을 어떻게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젖은 장작을 보통 젖은 장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말려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죠. 그런데 젖은 장작도요. 용광로에다 넣으면 말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용광로에 들어가는 순간 젖은 장작도 타게 돼 있어요. 왜? 용광로 불은 일반 불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미팅, 우리의 모임,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용광로로 만들었을 때 부정적이고 정말 안티들도 다 긍정으로 만들 수 있는 게 그게 용광로의 힘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미국에는 항시 그 파이어업이라고 파이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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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업. 그게 뭐냐면 바로 용광로 같은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만들어내자는 거. 파이어업, 파이어업, 파이어업. 하여튼 미국 가면은 모두 다 파이어업 하고 외칩니다. 파이어업, 파이어업, 파이어업. 예. 여러분들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학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나이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성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내면에 있는 그 완벽한 그런 어떤 그 열정 이거를 같이 이제 품어내면 어때요? 그 환경이 이제 용광로가 되겠죠. 거기에 젖은 장작 딱 넣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이제 타는 거죠. 결국 자유로움을 얻도록 경제적인 힘의 원천을 키우면 모두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유로움은 어디서 오느냐? 경제적인 힘에서 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이 무슨 필요 있느냐 그러는데 정말 그 없는 사람들 하는 얘기고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면요. 정말 우리가 모르는 그런 많은 세상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리치 리버스 하면 이제 영어로 believe in yourself 그래서 이제 당신을 믿으십시오 이제 이건데 나를 믿으라 이거 나를 믿더라 이제 the only thing that stands between the person and what they want from life is often the will to try it and the faith to believe is possible.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과 꿈이 있는 사람과의 차이는 꿈이 있는 사람은 꿈에 도전하고 그 꿈이 나로 하여금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념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리치 리버스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꿈에 도전하는 그래서 그걸 신념으로 믿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파트 2 이제 get set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대안을 점검할 건가 이제 준비에 대한 여기서 이제 한 4가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일이란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가?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만족할 때 그 일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만족할 때가 언제냐면요. 보상이 크면 만족하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암회하면서 물어보거든요. 여러분들 암회할 때 언제 기분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할 때 뭐 할 때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암회할 때 기분이 제일 좋을 때가요. 보너스 제일 많이 나올 때가 제일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정신적, 심리적인 것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은 웬만한 거 다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메이는 약간 이 믿음을 가지고 예, 기다려서 언젠가 이게 터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옳은 일을 꾸준히 하면 언젠가는 한번 터진다. 그게 이제 그 삶의 진리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터질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믿고 그거를 우리가 계속하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족하지 않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다 보면 만족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이제 그 선수가 사실은 이 계속 이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운동을 포기하려고 하니까 코치가 그랬어요. 그러면 전국대회 가서 네가 이 전국대회 가서 네가 8등에까지만 들어가라. 그러면 8등 지나고도 네가 못하겠다고 하면은 그때는 내가 관두도록 허락하겠다. 근데 8등까지 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의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찾아낸 거예요. 가지고 8등 하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은메달 따고 싶고 동메달 따고 싶고 막 동메달 따고 싶고 은메달 금메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안 된다고 막 좌절했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목표를 가지고 시작해서 어떤 중간 목표를 딱 달성하니까 그 나머지 목표가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코치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만족을 해서 그 일을 성취해가는 그런 것을 제가 이제 봤어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무엇이고 그것은 왜 일을 하는데 최선의 처제인가? 자본주의는 경제 부흥에 크나큰 희망을 주며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게 이제 자본주의죠. 북한과 한국을 이렇게 비교하면 굉장히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실 그 쿠바 같은 경우도 굉장히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쿠바하고 북한하고 비슷한 체제거든요. 예, 근데 쿠바하고 미국하고는 완전히 같은 동네인데 쿠바는 진짜 못 살고 미국은 너무 잘 살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본주의고 쿠바는 공산주의죠. 그래서 이 컴패셔닛 캐피탈리즘이 무엇이고 이게 이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가 무엇이고 왜 나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가 돼야 하는가. 그래서 참단 성과 비교는 더불어 함께 성공을 이루는 자본주의를 실천한 것이며 함께 일하는 사람들, 사장과 고용인, 공급자, 고객, 경쟁 상대까지도 포함하여 그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굉장히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왜 우리는 자기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가? 100세 시대의 대안으로서 자영사업의 성취는 개인의 자유와 가족의 재정적 장래성을 보장하기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제가 이제 이런 걸 제가 이제 배웠어요. 우리나라에 그 이제 그 그러니까 옛날 그러니까 이제 뭐 조선 시대겠죠. 현 시대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뭐 지주들이라고 돼 있죠. 지주들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근데 이제 각 마을마다 땅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뭐 지주들인데 그 한 마을의 지주는 이 이제 땅이 많으니까 뭐 만석궁 하면 1년에 한 만석 정도를 이렇게 이제 곡식을 이제 출하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 마을을 잘 이렇게 유지해 왔냐면 풍년이 들면은 창고를 계속 지어서 그 충년에 남는 잉여의 쌀들을 창고에다 잘 보관했어요. 근데 매년 흉년이 드는 게 풍년이 드는 게 아니라 어떨 때 보면 이제 가뭄도 오고 흉년이 들고 태풍도 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다른 마을에서는 그 흉년이 들면은 다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산으로 들어가거나 가서 이제 산적도 하고 뭐 이제 화천을 개간도 하고 또 아니면 이제 다른 동네로 이렇게 다른 마을로 막 떠다니면서 이제 거렁뱅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 지주는 자기가 풍년 때 모아놓은 그 곡식들을 흉년 때 그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흉년 때 먹고 살 건 없어도 이 지주를 잘 만나서 이 지주가 이제 공동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 그거를 이제 잘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다른 동네에 가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그 동네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석궁은 자기가 혼자 그 넓은 땅을
이 관리를 할 수가 없는데,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데, 자기의 그 땅을 농사 지어주는 사람들이 흉년이라도 자기 마을을 떠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풍년이 들 때 어때요? 더 풍년 때 이제 곡식을 더 많이 건드리는 거죠. 왜? 자기 마을에는 그 농부들이 유실된 사람이 없어. 다른 마을로 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계속 그런 어떤 지주의 어떤 위치에서 그게 계속 이제 매년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욕심 많은 지주는 어때요? 흉년들 때는 막 이제 고리를 내고 막 해가지고 사람들 다 이제 뭐 그 노예로 만들고 그런 이제 부자들의 행포가 있잖아요. 그런 갑질을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산으로 떠나고 막 다른 마을로 떠나고 그러고 이제 정작 이제 풍년이 됐는데도 농사 지을 사람이 없는 거죠. 막 그런 게 이 아마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 핵심 아닌가. 제가 이제 딱 들은 게, 야, 그 사람은 정말 현명하게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실천하는 지주구나.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참담 성공의 비결은 더불어 함께 성공을 이루는 자본주의를 실천한 것이며, 함께 일하는 사람들, 사장과 고용인, 공급자, 고객, 경쟁 상대까지도 포함해 그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왜 우리는 자기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가? 그 100세 시대의 대안으로서 자영사업의 성취.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그 연봉이 100만 아니 1억가 이제 아메에서 보너스가 1년 계산하니까 1억이 되는데 그게 98년도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한 억대 연봉이 되고 한 달에 평균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는 그런 수입자가 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딱 기분 좋겠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딱 당해봤잖아요. 제가 당해봤는데 그때 느낌이 어떠냐면, 이 아메의 속성을 저는 알고 있잖아요. 아메의 속성은 뭐예요? 금년에 1억이 나왔어. 그럼 내가 네트워크가 튼튼해. 그럼 내년에 나올 거 아니야, 안 나올 거야? 5년 후에 나올 거 안 나올 거야? 10년 후에 나올 거 안 나올 거야? 50년에 나올 거 안 나올 거야? 당연히 나오겠죠. 더 성장해서 나오겠죠. 1억이 2억 되고 2억이 3억 되고 3억이 4억 그렇게 계속 이제 성장하면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금년에 1억이 나와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이 돈이 5년 후에도 나오고 10년 후에도 나오고 100년 후에도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 돈을 못 받고 죽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은 계속 나오니까 건강을 챙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뭐 기분이 좋다 그런 생각도 있지만, 그 생각보다는 훨씬 더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이렇게 좋은 안정적인 미래 수입을 내가 놓칠 수는 없지 않느냐. 그게 이제 저의 마음이었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딱 그 순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여러분에게 공유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한 느낌을 언젠가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탱커에서 헬스, 우리가 25센트 같은 거, 라이드 같은 거 계속 열심히 건강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임민유희 같은 우리의 이제 면역력을 좀 높여가지고 이런 어떠한 코로나 이런 시대에도 우리가 잘 벗어나야 되겠죠. 자, 우리는 그래도 이런 사업을 이제 제가 사실 저희들은 셀러리맨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아메이라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제가 아메이 사업을 사업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뭐 자본이 들어간 것, 경험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할 게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사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새로운 거 하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사장님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지켜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막 이 술 마시거나 또 아니면 친구들하고 당구 치거나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뭐 TV 보고 있거나 별로 그런 게 별로 저에게는 그게 체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뭐밤 늦게까지 가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뭐 실험도 하고 막 하여튼 밤 늦게까지 저는 뭔가 이렇게 생산적인 일을 계속 해왔었어요. 연구실에 있으면서도 거의 제일 늦게 퇴근하고 그 연구실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이제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제가 아메를 쫙 받아들이는데, 이 아메를 받아들일 때 아메를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아오는 인생에서 막 이거 아니면 안 되라는 그런 그 중독성 있는 거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인생에서 중독이 안 되는 게 정말 옳은 게 나한테 기회가 왔을 때
그 옳은 기회를 내가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안배, 우선순위 그런 게 정해지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걸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커피가 몸에 안 좋다. 그러면 커피 딱 바로 그날 끊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커피 중에서 이 일반 커피는 괜찮다. 그 대신 이제 믹스 커피는 안 좋다. 그러면 믹스 커피만 안 먹고 이제 아메리카노는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중독성이 없이 순간순간 이제 제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다 그러면 실행하고 나쁘다고 하면 딱 스탑하고 그런 것들을 저는 굉장히 잘했고 그리고 저는 계속 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회사 다니면서 막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막뭐 취미생활로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메를 받아들여서 직장과 아메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움직이는 시간을 아메에다 제가 투자한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준비에 대한 이제 점검으로서 우리 인생의 자유로움을 위해서는 경제적 풍요를 이루어야 하는데 방법은 일을 해야 하고 일도 옳은 일을 해야 되겠죠. 그 일은 나 자신에게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만족해 하고 바로 이제 농부의 씨앗 뿌리기죠. 농부는 씨앗 뿌려서 바로 결과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메는 바로 농부가 씨앗 뿌려서 가을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에 뭐가 막 결과가 막 빡빡빡빡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농부의 씨앗 뿌리는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중간에 많이 이제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리치드브 사장님이 제베 덱스테가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64년도 1964년도 덱스테가 사장님 시작했는데 시작 때문에 여러분은 제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1964년에 시작한 사람 중에 99%가 다 관뒀다. 왜냐? 초기에는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관둔 거예요. 네, 사람들은. 그런데 덱스터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직도 세계에서 최고 성공한 사람은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 오늘이 우리가 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이 첫날이다. 우리 삶의 인생의 나머지 인생의 첫날이다. 앞으로 만 20세 되는 사람들이 매년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고객이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절대적으로 포화가 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가서 아메이를 전달해봐라. 예스 하는 사람이 많으냐, 노를 하는 사람이 많으냐. 노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아직 포화가 안 됐다는 얘기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하는 그런 이제 미래라고 보는 거죠. 경제적 부흥에 희망을 주는 자본주의를 정확히 알아서 그 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 공산주의는 이론적으로 실패한 경제 방식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뭐 여기서 더 알 것도 없어요. 이 한국하고 북한만 비교해 보면 되니까. 그리고 자본가로서 영원한 성공을 위해서는 더불어 성공하는 자본가가 되어야 한다. 악덕지주나 고용주가 되어서는 악덕 고용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그 한 지주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 지주가 이제 모델인 것 같아요. 그 지주는 정말 계속 이렇게 대대로 이렇게 유지를 했는데 다른 지주들은 어떻게 이제 바뀌었겠죠. 예, 그리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악덕 지주들은 공산화될 때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더불어 사는 지주들은 그래도 공산주의가 될 때도 다 살아남았습니다. 선한 자본가의 기본을 전제로 개인의 자유와 가족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영사업가 돼야 한다. 이거는 이제 가장 기본인데 자영사업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자영사업가는 이제 많은 어떤 준비가 필요하죠. 그리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자본주의는 사회재산 제도를 인정하고 모든 재화의 가격이 성립되면 이윤을 추구가 되고 노동력이 상품화되는 것이고, 공산주의는 사회재산 제도를 부정하고 모든 것은 사회주의 정부에 의한 시장에 하고 노동력은 상품의 정부에 의해서 이제 노예제도라고 여기는 표현은 사실 노예제도는 아니지만 시장체제를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공산주의가 우리 사람들이 내면에 갖고 있는 잠재 능력 있잖아요. 잠재 능력을 끌어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서 크게 성공한 리더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그 컴퓨터 대학교 교수고 디징이라고.
그 부인은 이제 그 성형외과 교수였, 성형외과 의사였어요, 의사. 그러니까 이제 그 성형외과 이렇게 얼굴 같은 게 이제 막 그 미인 만들어주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엄청 돈 많이 벌잖아요. 근데 중국에 이제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중국에서는 성형외과를 해도 이 월급이 똑같았대요. 노동자들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암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깜짝 놀랐어요. 의사인데도 의사가 노동자 월급하고 똑같이 받는다는 거죠. 자, 자본주의 장점은 특허 신청된 개인 사유재산을 통해 부를 증진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잠재 능력을 키우죠. 근데 공산주의는 어때요? 모든 농력이 임금은 똑같으므로 물질에 의한 신문제가 생겨나지를 않긴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노력 안 해도 뭐 똑같이 받으니까. 그래서 예일 대학에서 한 교수가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학생들에게 자 공산주의를 우리가 한번 배우자 해가지고 이 학점을 주는데 평균해 가지고 동시에 똑같이 줬어요. A, B, C가 이렇게 딱 됐잖아요. 그러면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죠. 그러면 그 평균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번에 중간고사는 평균 B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B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A를 받았던 사람이 노력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B에서 이제 C로 내려온 거예요. 그 다음에는 C에서 D로 내려온 거예요. 그 다음에는 D에서 F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그 점수는 받는데 결국 모든 사람이 대가가 없으니까 노력을 안 해버리니까 전 학생이 펑크가 난 거야. F가 그 학점 미달된 거잖아요. 그게 공산주의라고 보면 되죠. 이런 건 우리가 뭐 구현 설명할 필요가 없죠.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걸 많이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남한과 북한은 내가 깜짝 놀랐어요. 기대 수명이 이 남자가 남한은 거의 80세인데 북한은 66세예요. 그러니까 10년 차이가 나는 거야.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이제 그 경제적인 거, 뭐 의료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도 뭐 굶어서 많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평균 수명이 이렇게 우리보다 적지 않나 이런 걸 봤고 그리고 뭐 이 휴대전화 가입 수가 우리의 뭐 한 20분의 1밖에 안 되고 수입액도 우리나라의 30 거의 한 100배 차이 나요. 수입액이 100배 차이 나고 뭐 수출도 뭐 한 500배 차이, 한 300배, 200배, 250배 정도 차이 나네요. 하여튼 뭐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서독과 동독도 똑같아요. 서독과 동독도 동독이 서독보다 훨씬 못 살아요. 체제는 딱 하나예요.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게 이제 우주 사진인데 북한은 까맣잖아요. 그냥 정말 불빛 하나도 없죠. 전기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행이 답이 아니고 이제 옳은 자본주의를 해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좀 더 이제 경제적으로 풍풍해로울 수 있다 이제 그런 겁니다. 자, 출발. 그럼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출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이제 자 방향 잡았어요. 자본주의를 해야 돼. 이거 개인 사업을 해야 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니? 어떻게? 예, 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죠. 성공하기에 필요한 자세는 무엇이고 어떻게 나아지도록 하는가? 제가 봐서는 이제 자세는 이거예요. 그 지식보다는 지혜고 지혜보다는 이제 성공자의 마음인데 그 성공자의 서적 테이프 세미나 교재 신앙활동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희망적이고 생산적인 자세를 갖도록 성공자의 도움을 받는다는데 그 이유는 이제 실패를 줄이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성공자들의 강의나 성공자들의 말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이번에는 말을 잘하더라, 뭐 강의가 좋더라.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 하면 벌써 이제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 속에서 그 사람이 전달하고 싶은 것 중에서 정말 진정한 전달이 있는데 그런 게 희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 성공자의 얘기를 들어도요,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성공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거는 필터링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그 스폰지 같이 딱 그냥 흡수해서 그거를 내가 새겨서 그걸 내가 발산하는 거죠. 그대로 내가 따라서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핀에 내가 이제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내가 스폰서보다 책을 많이 읽었어. 테이블 많이 들었어. 뭐 세미나에 참석 많이 했어. 그렇다고 해서 스폰서나 성공한 사람들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런 서적이나 테이프나 세미나에서 배울 수 없는 그 실전적인 경험들이 그분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굉장히 우리가 정말 그 마음속으로 깊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멘토란 무엇이고 왜 우리는 이끌어줄 멘토가 필요한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성공하려면 경험이 많은 성공률이 오른 논대로 우리의 목표에 도달하도록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목표는 왜 우리의 성공이 그토록 중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세우고 목표 이제 목표 전에 뭐가 있죠? 꿈에 이제 기간을 정하면 목표가 되는 거죠. 근데 목표는 시간의 효율을 높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어요. 10가지를 평균적으로 잘하는 것보다 한 가지를 10배 잘하면 성공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몰입하는 게 굉장히 뭐 주식도 잘하고 뭐 부동산도 잘하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오로지 아메에서 우리가 성공하면 돼. 그래서 아메 성공하고 돈이 좀 많잖아. 그러면 그냥 뭐 주식 아무거나 사놔도 돼요. 땅 아무거나 사놔도 돼요. 그런 거 가지고 뭐 시간 뺏길 필요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 10가지를 평균적으로 잘하는 사람보다는 한 가지를 10배 잘한다. 그러니까 이제 야구로 하면 이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박찬호 야구 선수가 이제 박찬호가 좀 이제 저희 때는 유명하니까 박찬호 예를 들면은 박찬호는 야구를 잘하는 게 아니고 공 던지는 것만 잘해요. 예, 수비도 잘 못하고 이 배팅도 별로 약하고 그러니까 아마 박찬호가 이 미국 메이저 리그에 투수가 아니었으면은 아무 자리도 없었어. 포지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야구에서도 투수를 잘했기 때문에 박찬호는 성공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아메에서도 또 우리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쇼더플레이. 정확수하자면 쇼더플레이만 잘해가지고 파운스 크라우미스가 갔잖아요. 나는 제품을 잘해. 나는 뭐 기인을 잘해. 그거 정말 좋습니다. 그거 한 가지를 정말 10배로 잘하면 거기에서 이제 뻗어나가는 거죠. 다른 거는 이제 보완이 되겠죠. 성공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충실히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오기 때문이며 목표의 진전 상황을 검토하고 미비한 것은 새로운 것을 배워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목표는 행동을 바꾼다. 여러분들 만약 파운드 플래툰이 목표야. 근데 또 한 사람은 다이아몬드 목표야. 그러면 레그 수가 어때요? 확 달라지잖아요. 그죠? 파운드 플래티넘하고 에메랄드는 레그 차이가 날 거예요. 에메랄드는 3레그, 근데 다이아몬드래. 그럼 6레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목표는 바로 그런 거예요. 목표를 내가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방향성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그만큼 이제 목표가 중요한 거죠. 어떤 자세, 행동, 각오가 우리를 성공하도록 도울 것인가? 성공의 기본 원칙이라고 했는데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태도, 행동, 그리고 사명감을 멘토에게 배워 즉각 성공에 이르는 ABC를 실천해야 된다. 환경이 태도를 만들고 태도가 옳은 행동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환경을 옳은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내가 만들 수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줌 미팅에 또 스폰서 미팅에 또 OSR에 세미나에 하여튼 내가 참석하고 싶은 그런 환경 쪽으로 내가 가는 거죠. 근데 가가지고 부정적인 얘기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왔어. 그럴 때는 더 이제 스폰서하고 얘기하고 더 이제 어떤 그 미팅에 더 내가 해서 그러한 것들이 싹 샤워되도록 그런 부정적들이 딱 샤워되도록 하고 나면 내 태도가 어때요? 또 당당해지고 또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또 이제 비전도 생기고 또 이제 내가 견디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견디다 보면 언젠가 빵 터지는 때가 이제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선한 자본과의 성공의 기본은 선한 성공자들의 성공 자세를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모델을 많이 내가 배우고 따라서 실천한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성공하려면 경험이 많은 성공자 오른 안내로 우리의 목표에 도달하도록 도움이 필요하고 성공자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목표가 중요한 것은 성공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충실히 노력한 사람에게만 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그 목표가 있으면 지속의 힘을 키워준다고 해요. 목표의 진전 상황을 검토하고 미비한 것은 새로운 것을 배워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끝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태도, 행동, 그리고 사명감을 멘토에게 배워 즉각 성공에 이르는 ABC를 배워 실천하면 된다. 가난한 사람들은 월급에 관심이 있고 부자들은 시스템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시작하는 방법 이제 아셨죠? 우리에게는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예요? 덱스트 예가의 덱스트 예가 시스템이 있죠. 성공의 8단계, 고게러, 탱크와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이제 리치디버 사장님은 성공의 10가지 룰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리치디버 사장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니까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Taking charge of your life. 그래서 여러분의 그 인생의 책임을 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항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도전하라고 했어요. Go for it. 예, 그리고 learn.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라고 했고요. 또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정말 가치를 위해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리고 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주위에 이렇게 그 그룹에 소속되라고 했고요. 먼저 you first, me second. 다른 사람을 먼저 도와서 그 결과가 나에게 오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좀 아메이가 스트레스가 없었던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개인의 목표하고는 저하고는 좀 방법이 달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의 목표가 아니라 제 그룹원들의 목표를 저는 항시 주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목표는 그냥 밀려서 크라운까지 올라갔고 막 나는 막 크라운 되겠다 해가지고 막 크라운 막 해가지고 막 되고 막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 그룹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이아몬드 되고 뭐 에메랄드 되고 막 그러면 이제 크라운이 된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you first, me second을 저는 했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방법이 옳은지 안 옳은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아메를 굉장히 편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까지 막 뭐 에메랄드가 돼야 되고 뭐 다이아몬드가 돼야 되고 뭐 수석이 돼야 되고 그런 목표가 저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다이아몬드가 몇 년도에 되고 수석이 몇 년도에 되고 더블이 몇 년도 그거 잘 기억을 못해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제가 크라운 된 것만 기억해요. 2003년도 제가 크라운 됐는데 크라운 된 거 그건 마지막만 제가 기억을 하고 뭐 트리플이고 파운드 트리플이고 뭐 FC가 되고 그런 거 잘 기억을 못해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help others first 이게 아메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메를 해오는 과정 속에서 나의 어떤 것 근데 이제 헬프 오더인데 이 헬프 오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수동적인 헬프는 안 돼요. 능동적인 그러니까 by themselves 그러니까 스스로 그들이 일어서려고 하도록 도와주는 도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내가 도와줘서 이 사람이 SP 되고 내가 도와줘서 바운드 플레인 되고 내가 도와서 ML 그러면은 평생 나는 그 사람들을 독립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리더로서 독립자로서 독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헬핑 오던데 by themselves.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도와서 성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게 굉장히 도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learn from your mistake. 그리고 저도 이제 뭐 실수가 많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실수를 기억을 잘 못해요. 실수라는 게 뭐예요? 뭐 약속했다 펑크나는 거죠. 근데 저는 약속을 여러 개 하니까 어느 게 펑크나는지 잘 몰라요. 그냥 또 약속하고 또 만나고 또 약속하고 또 만나고 그냥 사람이 안 왔으면 안 오는 순간 다음에 내가 누구를 만날까 그런 생각을 했지. 이 사람은 왜 안 왔지? 막 그 사람은 그런 생각 없죠. 저는 그런 거 안 했어요. 저는 이 과거에 내 시간을 머무르지 않겠어요. 항시 미래에다 저는 내 시간을 투자를 했죠. 미래에다가. 머릿속에 항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만나고 책은 뭐 하고 뭐 미팅은 다음에 이제 미팅은 어디에 참석하고 그런 거 항시 그런 거에 됐지. 여기 이제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많은 것을 이렇게 그 시간을 투자를 안 했어요. Believe from the heart. 예.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의심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의심할 일이 없잖아요. 이게 아메이는 우리가 뭐 돈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거들날 것도 아니고 이 아메이는 우리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제베렌드 회장님은 when you reach your highest goal, choose a new one. 그래서 우리는 이제 SP가 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를 또 플래티넘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를 또 뭐 다이아몬드 되면 그 다음 단계
그러한 것들을 계속 선택해서 이제 도전하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파운드 스크럼을 되겠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지 않잖아요. 거기서 더 높은 또 파운드 스크럼을 쓴 사람들이 그게 이제 우리 창업자들의 정신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프회가, 덱스트회가, 버디회가, 스티브회가, 도이회가 이제 쭉 패밀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우리 멘토죠. 그래서 덱스트회가 승자와 패자의 차이는 간단하다고 그랬어요. 승자는 패자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할 뿐이다. 그래서 덱스트회가 그리고 이제 승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승자는 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승자는 항시 내가 하겠다라는 거, I can do it. 그게 항시 근데 그리고 이제 승자는 이 어떤 실패나 그런 것들을 남에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승자는 핑계가 없어. 핑계가 success no excuse. 그러니까 승자에게는 변명이 없어요. 근데 패자들은 수만 가지 변명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내가 승자가 되고 싶으면 정말 그 핑계 없는 그런 어떤 끝없는 도전 그걸 하면은 좋은 결과를 낼 것 같아요. 당신이 되고자 하는 바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현재 상태를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덱스에가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덱스에가는 나이도 젊고 학력도 없고 재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사회 경험도 없고 덱스에가 버디에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두 사람은 오로지 자기들에게는 만인 공통으로 가질 수 있는 꿈을 강력하게 가졌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오로지 너도 가질 수 있고 나도 가질 수 있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강한 꿈을 자기들은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의 결과가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이제 냈습니다. 성공의 8단계.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MBS에서 쭉 지금 우리가 발주로 하고 있죠. 꿈, 결단, 명단 작성, 준비된 초대, 사업 설명, 후속 조치, 상담, 복제. 이 성공의 8단계에 리사이클 되는 사이클링 돼서 우리는 이제 성공의 어떤 패턴을 덱스테이가로도 배우게 되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4장인데요. 다른 사람을 이제 돕는 일인데, 여기 보시면, 우리를 왜 사람들이 스스로 돕도록 도와야 하는가? 성공의 옳은 방향을 아는 사람이 시간과 돈을 쪼개서 사람들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격려하는 것은 자기가 아는 것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으로 옳은 일이라는 거죠. 물고기는 일용할 양식을 주지만 낚시하는 법은 평생 직업이 돼서 평생 일용할 양식을 볼 수가 있는 것. 그러니까 덱스테가는 이걸 굉장히 강조 많이 했어요. 우리는 왜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가? 우리가 공부한 사람들에게 돈과 시간을 나누어 가질 때 우리의 이심과 자존심이 고양되고 세계의 희망과 치유를 갖다주는 능동적 힘을 작동시키기 때문이다. 니치 조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남을 돕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내가 부자가 돼야 된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을 내가 돕고 싶어도 내가 여유가 없으면 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나의 그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끌어내서 나의 꿈을 발산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런 삶에 이제 도달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어때요?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주위에 베풀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다. 그래서 푸한 사람을 도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먼저 여러분이 자격을 갖춰라, 능력을 갖춰라. 여러분들이 먼저 성공을 하는 게 이런 사람을 도와주는 첫 번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왜 지구를 보존하고 보호해야 되는가? 인디안이 그랬어요. 인디안이 이 지구는 우리 후손들에게 빌려서 잠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빌렸으면 어때요? 잘 보관했다가 우리가 망가뜨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빌려서 그거를 잘 보존하고 있다가 후손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 지구는 우리만의 소속된 게 아니고 우리 후손 대대로 내려가는 빌려 쓰는 거다라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이치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구하면 우리 인류를 보존하는 일을 돕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돕기에 손을 내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시간, 돈, 경험을 나누면 결국 전 인류의 변형으로 인류 사랑을 완성하며 보상의 법칙에 따라 돌고 돌아 자신의 후손에게 되돌아온다. 이게 아까 그 선한 지주의 그 흉년 때 그 주위를 다 도와줬더니 주위에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른 도시로 안 가고 또 풍년들 때 남아서 자기 농토를 잘 관리해줘 가지고 이 사람은 더 대대로 이렇게 유지를 했다라는 거하고 또 비슷한 것 같아요.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돕는 성공자. 성공의 옳은 방향을 아는 사람이 시간과 돈을 쪼개서 사람들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격려하는 것은 자기가 아는 것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으로 옳은 일이고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우리가 공부한 사람들에게 돈과 시간을 나눠 가질 때 우리의 이심과 자존심이 고양되고 세계의 희망과 지위를 갖다주는 능동적인 힘을 작동시키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을 돕는 일. 또한 우리가 전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구를 보존하고 보호해야 한다. 자연의 재앙은 인재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간, 돈, 경험을 나누면 결국 전 인류의 번영으로 인류 사랑을 완성하며 보상의 법칙에 따라 돌고 돌아 자신이나 후손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자,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믿음은 사람들은 누구나 부자 되기를 원하고 성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게 중요하고, 알림, 용기를 갖고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움, 실용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죠. 그 나눔, 이익을 서로 나누고 누군가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업, 이게 이제 아메라고 했습니다. 덱스제가는 매년 몇백만 불을 적십자에 헌금을 하지만 거지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낚시법을 알려주기 위해서죠. 우리가 사람들 도와주면 우리가 영웅이 되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돕는 것을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영웅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성취시켜서 스스로 영웅이 되는 그러한 비즈니스를 우리는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참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능동적인 동정심과 수동적인 동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동정심,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일을 잘하는 데 대하여 보수를 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수동적인 동정심,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는 것이고 공산주의. 사람들은 성공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싫어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리한 것이 없다면 일을 해보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게 공산주의죠. 합리적인 빈곤, 근절 시책은 일하려는 의욕을 누르지 말고 일하는 노력에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대부분의 정책은 자립을 하려는 사람들의 의욕을 꺾어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갑자기 이제 가난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페론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 아르헨티나가 그 축농업, 축산업과 농업이 굉장히 발달해서 전 세계의 축산업 같은 경우는 전 세계 2위였대요. 그래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도시 사람들이 그 농산품이 비싸니까 페론이 농산품 가격을 엄청 낮춰가지고 도시 사람들이 좀 편하게 농축산물을, 그러니까 이제 곡식이나 이런 걸 좀 싸게 구입할 수 있게끔 했대요. 그 대신에 이제 농부들은 수익이 없죠. 그러니까 농부들이 수익이 없으니까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뭐 300배 일어나고 이제 완전히 가난한 나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에게 더 혜택을 줌으로 해서 거기서 더 수확을 더 늘리고 그 수익을 늘려가지고 수출을 해서 전 세계에서 이제 수입을 벌어들이면 더 나은데 그 페루는 어떻게 했어요? 이 평등주의, 그냥 그 파퓰리즘이 이걸 해가지고 아르헨티나는 완전히 옛날에 전 세계 4대 강대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이 밀렸죠. 그러니까 50억을 50명에게 나눠주는 것보다 50억을 이제 1억씩 나눠주면은 당장에 그 사람들에게 이제 뭐 보탬이 되겠죠. 그런데 공업학교를 만들어 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이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아메에서 다운의 부부가 교통사고로 죽고 남은 아들과 딸을 스폰서가 입양하여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스폰서는 자녀가 없었대요. 근데 이제 그 다운 부부가 교통사고로 그냥 부부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어린 자녀들이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폰서가 이런 게 이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아멜은 굉장히 환경을 중시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유엔으로부터 환경공로상을 1989년도에 받았는데 환경을 해치는 세제 때문에 시냇물 거품이 생기고 물이 썩고 악취가 나며 물고기와 해양식물을 해치는 그런 제품을 배제하기 위해서 LOC 세제는 생물성 인산이나 솔벤트 같은
지구를 오염시키는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고농축 재활용 용기를 재활용 용기 사용하면은 그만큼 쓰레기를 많이 줄여주잖아요. 자원을 아끼고 포장 재료는 발포,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고 콩으로 만든 자연분해 가능한 재료를 사용한다. 오존층을 파괴하는 에어로존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메는 굉장히 환경 친화적인 그런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에 솔직히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듯이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신조가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아메 회사는 세계의 한정된 자원과 환경을 올바르게 사용하시 산업과 개인 양쪽의 책임이라고 믿고 전 세계 100만 명 이상의 회원들의 주요 소비재 메이커로서 건전한 환경보호 활동의 추진에 대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참 내 자신을 좀 가치 있게 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내 자신을 좀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네. 이런 어떤 정말 선한 그런 어떤 자신감 그런 어떤 정말 내가 이 일을 게을리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이 일을 게을리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선한 일을 적게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막 사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좋은 회사, 좋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이런 좋은 제품들을 우리가 더 많이 선물해서 우리의 그 주위에 뭐 물고기 떼죽음 같은 것도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그 가치 그런 것들을 알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농지의 악화. 그래서 이제 지구의 문제들은 생산량의 증대를 위한 농약과 비료가 산성화시키죠. 그 동물의 이제 객체 수가 감소하고 또 전멸하는 생물의 다양성의 공기 정화, 뭐 지구 기후 유지, 폐기물 재생.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객체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는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토양의 침식, 바람 등으로 토양의 표도가 상실되고 산성비, 공업의 오염물질이 공중으로 뭐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가 결국 이제 그 섬나라가 이제 없어지는 이제 그런 미래가 올 수도 있죠. 그리고 요즘은 그 지구 온난화 이렇게 해서 막 그 겨울이었죠. 폭설도 막 여름에 막 엄청난 그런 어떤 태풍, 홍수 이런 것들이 이제 기후가 완전히 이제 뭐 이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가끔 일어나고 있죠. 사막의 확대, 그래서 산림 염화작용, 뭐 토지 침식 등으로 발생하고 아메 제품 중에서 부식성이 있는 배수관 청소제 같은 두세 종의 제품이 환경에 해로울 가능성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아메이는 그 제품들을 즉각 생산 중단했고 그것으로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결정이었고 또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장려하고 제품 포장으로 친환경 제품을 바꿨던 게 이제 아메 회사의 옳은 아메 회사 하기 전에 난 누구인가? 우리는 이제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각자 그 안에서 무한한 능력이 잠재되어 있음을 믿고 개발해야 해요. 이게 이제 자본주의죠. 개발해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 국가, 인류 등을 지켜야 하고 어떻게 지킬 거냐. 결국 자유로움을 얻도록 경제 힘의 원천을 키우는 게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나 자신이라는 거죠. 암의 사업의 뿌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여기 보시면 우리 인생의 자유로움을 위해서 경제적 풍요를 이루고자 하는데 방법은 일을 해야 하고 그 일은 나 자신에게 경제적, 정신적, 심적 만족해야 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그 급격한 어떤 그뭐 4차 산업혁명 뭐 자동화 시스템 뭐 그렇게 해서 안정적인 직업이 지금 거의 없는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50년 후에도 치약은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포지션은 절대 이렇게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정말 그 뭐 IMF도 겪었고 또 뭐 여러 가지 금융도 겪었고 이번에 코로나도 겪었는데 그럴 때마다 신기한 거는 매출액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매출액이 늘어나니까 어때요? 수입도 당연히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올 텐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예방합니까? 굉장히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는 굉장히 잘 살았던 사람이 막 못 살고 막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IMF 때 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우리 주위에 IMF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적자가 아니고 흑자인데 돈이 남는데도 부도가 나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뭐 확장을 했다거나 IMF 때
그러면 이제 이자율이 뭐 28% 그 달러 비율이 뭐 2000대 1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잘못 이렇게 확장한 사람들이 다 망했어요, 그때. 근데 그 사람들이 원래 잘 살았거든요. 근데 뭐 망하는 건 순간이에요. 그렇게 성장하는 거는 몇십 년 걸리는데 망하는 건 한순간이야.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잘 되는 사람을 보고 있으니까 잘 되는 것 같죠? 안 되는 사람이 90%예요. 잘 되는 사람이 5%, 유지가 5%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메이는 안 되는 사람이 거의 없죠. 안 하는 사람이 있어도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굉장히 정말 그 우리 선택이 너무 탁월한 거죠. 경제적 부흥에 희망을 주는 자본주의를 정확히 하는. 우리는 자본주의 안에서 제베른드 회장님의 꿈이 뭐였냐면 아메리칸 웨이를 러시아에 진출시키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2005년도에 러시아에 들어갔죠. 근데 2004년도 12월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6개월 남겨놓고. 그러니까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베랜드 회장님, 그러니까 러시아의 마켓이 오픈 진행되는 과정에 이제 제베랜드 회장님 돌아가셨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러시아가 오픈됐죠. 러시아 엄청 아메가 잘 되고 있어요. 그 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 공산주의는 이론적으로 실패한 경제 방식이기 때문이고 자본가로서 영원한 성공을 위해서는 더불어 성공하는 자본가가 되어야 하고 악덕주의나 고용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선한 자본가의 기본을 전제로 개인의 자유와 가족의 전체적 안정을 위해서 이게 이 개인의 자유, 가족의 재정적 안정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엄청. 네. 여러분 100세 시대까지 개인이 자유로운 어떤 경제적인 자유로움, 가족의 재정적 안정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암에서는 그냥 너도 나도 뭐 자유, 뭐 개인의 자유, 뭐 가족의 자유 이거 막 너도 나도 얘기하잖아요. 실제 생활에 가가지고 암에가 없는 세상에 들어가서 이거 찾아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뭐 그건 있어요.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죠. 그런 사람들 가능해.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기 청계산 위에 올라가서 한번 쫙 보세요. 그렇게 많은 건물 중에 내 건물이 몇 개나 있는지.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아메이는 이 아메이 네트워크는 이렇게 생물이야, 생물. 살아서 움직여. 그러니까 내가 네트워크를 단단하게 정말 그 기본적으로 단단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이게 이제 이 기하급수적으로 그 복리의 개념으로 그 네트워크가 스스로 성장해가요. 스스로. 그게 이제 아메이가 갖고 있는 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메이 사업의 시작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제가 다 얘기했죠. 성공자들의 그러니까 우리는 배운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마음으로 안 배우고 머리로 배워요. 머리로 배우면은 절대 행동을 안 나옵니다. 마음으로 받아요. 마음으로. 실질적으로 내가 이 마음으로 배우고 그 감동으로 배웠을 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내가 공부를 해서 근데 내가 별로 행동이 안 나. 그러면 오늘은 배운 게 없어요. 그냥 지식 하나 늘는 거야. 지식 하나 느는 거는 돈이 안 돼요. 이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가슴에 막 그 어떤 용광로가 이렇게 막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단은 그 결과가 나온 거죠. 경험이 많은 암의 성공자의 그 가르침을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덱스트 예가 리치디버 사장님 이분들의 그 가르침을 저는 오늘도 배우고 어제도 배우고 내일도 배우고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목표는 가장 중요하죠. 목표가 없는 건 뭐예요? 타겟이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목표를 정확하게 가져셔야 됩니다. 목표의 진정한 상황을 검토하고 미비한 상담을 통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서 끝까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태도, 행동.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끝까지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명감을 멘토에 배워 즉각 성공에 이르는 ABC를 배워서 하는 겁니다. ABC가 이런 뜻도 있어요. A가 그
attitude, 태도라는 뜻이 있고, B는 believe라는 거 있어요. 믿음. C는 commitment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결단하고 믿는 태도를 가지면 성공한다. 그거예요. 결단을 하고 믿음을 베이스로 해서 믿음을 갖는 태도를 가지면 성공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월급에 관심이 있고 부자들은 시스템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암의 진정한 성공이란 암의 진정한 성공이란 100세 시대에 이런 성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예스 절대 긍정 그 책에 제가 기도문을 하나 썼어요. 기도문. 신이시여, 제가 아침에 출근하지 않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놀고 싶을 때 놀고 평생 돈이 나오게 하고 그 돈이 자손에게도 계속 물려주게 하고 또 내가 누군가를 도와서 그 도움으로 그 사람이 성공하고 그 사람에게 존경받고 또 해외여행도 자주 가게 하고 막 이런 걸 주저주저 막 얘기했어요. 근데 신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뭐라고 하지 아세요? 야, 네가 신해라. 내가 사람 할게. 신도 부러워하는 신귀족의 성공이 아메예요. 아메. 아메는 그 일반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 뭐 성공 시간이 많고 돈이 없으면 성공자라고 볼 수가 없죠. 그죠? 네. 그런데 그 돈도 어느 순간에 또 없어져. 물거품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50년을 내가 열심히 했어. 근데 내가 손을 놓는 순간 그 일에 대해서 50년 내가 쌓아오는 거기에서 더 추가적으로 돈이 안 나와. 그럼 그건 뭐냐 이거죠. 여러분이 10년을 일하든 20년을 일하든 30년을 일하든 우리 아메에서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뭐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그 사람이 돌아가셔서 자녀들에게 10년, 20년 동안 몇십억이 돈이 나온 사람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뭐 해서 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 아메 같은 경우는 102세 된 버니 산센도 암에서 수입이 나와가지고 벤지를 살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이 암의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이 암의 진정한 성공,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정말 암의 진정한 성공은 도달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귀한 생명을 갖고 우리가 정말 그 가치 없이 그냥 살다가 그냥 뭐 돈 아끼다가 그냥 시간 좀 아끼다가 그러다가 죽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고 정말 나는 잘 살았노라. 제가 리치드보 사장님이 제베른드 회장님이 돌아가실 때 제가 이제 문상을 갔습니다. 문상 미국까지. 저도 참 오지랖이 넓죠. 왜? 리치와 제이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왜? 그 사람들 내 인생 바꿔줬으니까. 제가 뭐 유학을 갔다 와서 인생 바뀐 게 아니에요. 대기업 다녀서 제가 인생 바뀐 거 아닙니다. 저는 너나나다 할 수 있는 그런 아메이를 제가 선택해서 그 아메이에서 제가 이제 인생이 바뀌었는데 정말 제가 야 리치드 부사님 참 멋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베른드 회장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그 친구가 이렇게 그 송사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송사라고 하는데 이제 떠나는 사람을 보내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이제 스피치를 하세요. 근데 리치드 부사님이 뭐 주저리주저 우리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꽃 타고 뭐 그런 얘기도 쭉 해서 했는데 이제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제베랜드를 만약 기억하고 싶으면 제베랜드는 나와 같이 아메이를 이룬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베랜드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또 기념을 하고 싶으면 돌아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아메 회사에 가서 치약을 하나씩 사가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웃죠. 그러고 나서 또 하나 얘기했어요. 제베랜들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충분히 행복하게 잘하고 하늘나라로 갔다.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천국으로 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슬퍼하지 말라. 그 사람은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멋지게 많은 사람을 도우면서 이 인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대해서 너무 슬퍼할 필요 없다. 이 사람은 정말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고귀하게 살다 갈 수가 없다. 그런 표현을 해주시죠. 근데 정말 리치드 보사님의 표현이 진실되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제베레네 회장님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 제가 느꼈죠. 그래서 우리 아메이는 그런 것 같아요. 아메이는 그냥 돈 벌고 그냥 잘 살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공부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스스로 돕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가 전 인류의 지구를 보존하는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 하나하나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프로젝트. 그래서 이제 그 초등학생들한테 이제 그 숙제를 내는데 한 학생이 가져왔어요. 내가 3명에게 좋은 일을 하고 그 3명이 나한테 그걸 갚지 않게 하고 그 3명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게끔 계속 내림 3명을 좋게 하면 이 세상이 밝아진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영화에서 하는 건데요. 뭐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뭐 어떤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지금 A라는 사람을 후원해서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5번째, 6번째, 10번째에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백만 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메가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그러니까 나의 1대, 2대, 3대에서 보시면 안 되고 정말 길게 보시는 그런 일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리치드 사장님이 가훈으로서 You can do it이라고 아버님한테 배웠다고 그랬죠. 나는 할 수 있다. 그게 그래서 당신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가 두려워 어떤 시도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트라이하는 거죠. 시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시도하는 그 과정이 바로 성공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꿈이 있다면 이제 꿈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꿈을 가졌잖아요. 근데 이제 꿈이 있다면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꿈에 기회를 주라 그랬어요. 기회, opportunity, chance. 그러니까 it's a chance to happen. 그러니까 그 꿈이 현실이 되도록 현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 그랬어요. 리치드 버서는. 우리는 그걸 하면 되는 겁니다. Great moment await around every corner. 우리는 앞길을 잘 몰라요. 그런데 코너를 돌아가면 새로운 일이 있고 또 코너를 돌아가면 새로운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 코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의 어떤 성공의 방식을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성공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믿음을 갖고 우리가 전진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어느 모멘텀에서 그러한 성공의 키가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몰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뭐 5년 전에 코로나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생활에서 지금 줌 미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메이징 하는 거죠. 아메도 똑같아요. 아메도 5년 후에 몰라. 그런데 내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거기에 나도 모르는 성공의 어떤 그 모멘텀이 나한테 온다는 거지. Great moments await around every corner. 여러분 믿으세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뭐 방법을 알아서 크라운까지 왔겠습니까? 그럼 제가 뭐 0%에서 어떻게 크라운을 제가 방법을 몰라. 근데 저 크라운 됐잖아요. 아메 journey from 1959년부터 아메가 시작됐죠. 그래서 아메 사업이 시작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사람들에게 자영사업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모든 사람들은 자기 사업을 원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리치와 제이는 본인들의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자영사업을 원한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지.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메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유는 내 믿음보다도 그 사람들이 뭔가 100세 시대에 준비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고 그러한 성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그 일을 해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컴패셔네이트 캐피탈리즘을 제가 좀 더 한국적으로 제가 이제 좀 분석을 해봤더니 그 컴패셔네이트가 이제 연민 어린 동정하는 뭐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데 애민 사상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러니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이제 세종대왕의 이제 마음인데 예를 들면 이제 훈민정음이 나오는 어떤 스토리를 보니까 진주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상소문을 읽고 세종대왕께서 자기의 부덕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우리는 그 유교에서 그 옛날에는 머리도 안 잘랐잖아요. 왜? 부모님으로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수염도 안 잘랐잖아요. 왜? 부모로 받은 거니까. 그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나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부모는 무조건 우리에게 엄청난 효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 사는 세상에서 그러한 머리도 못 자르는 그런 세상에서 부모를 살해했다? 이거는 청천벽력이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 일반 사람들이 한자를 몰라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이 삼강 오륜이 있어요. 그 삼강이 뭐냐면 부의자강을 몰라. 군의신강을 뭐야? 부의부강을 몰라. 이거를 한국 쉬운 말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그 세종대왕이 생각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의자강을 어떻게?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게 근본이다. 그거예요. 군의신강은 뭐냐? 신하는 임금을 섬기는 게 근본이다. 부의부강은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게 근본이다. 이거를 한글로 풀었으면은 누구라도 아는데 부의자강, 군의신강, 부의부강 그러니까 그 아이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순간적인 그러한 일을 보면서 모든 백성이 좀 말을 쉽게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말을 쉽게 배우는 언어가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글을 창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못함을 한탄하고 백성들이 쉽게 그 뜻을 알아볼 수 있는 쉬운 글자를 만들어내 놓은 것이 훈민정음이다 그랬어요. 문명률이 급격히 감소했고 90%에서 1%로 줄어든 거죠. 예, 이게 이제 혁신이에요, 혁신. 예, 요게 이제 그 나와의 해례벌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이렇게 생각하면 이 홍익인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익인간, 인본주의적 사상, 이타주의의 의리관, 현실주의적 사고. 그래서 홍익인간 사상은 인간을 최고의 가치를 지닌 존재를 존중하고 세상 만물의 중심적 존재인 인간을 인간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존중받아야 할 인간 존중의 사상이 근저에 깔려 있다고 합니다. 현대사에서는 인간이 수단화되고 있고 홍익인간 사상은 그러한 인간 경식 공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모든 사람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대등하며 평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임상옥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장사는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고 사람을 남기는 것은 유명한 그런 명언을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큰 부자가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몇 번의 그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중시해서 사람을 구해주기도 하고 거기에 또 보온도 받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경주 최씨 잘 아시죠? 이분들이 그 가훈이 있어요. 권력을 탐하지 마라. 상생의 이윤을 추구해라. 재산은 만세 이상 지니지 마라. 소통과 화합하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추구하라.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마라. 근건 전략해서 며느리는 시집 온 후 3년 동안은 무명옷을 입어라. 상부상조하라. 사방백리에 아내 굶을 중리가 없게 하라. 이게 이제 이 최씨 지주는 아닌데 다른 지주가 그렇게 해서 그 부를 계속 이렇게 상속했다라는 그런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가 어떤 건가, 우리 우리 한국인들은 어떤 정서가 결부되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 자신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아메를 할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공유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공유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늦게까지 수고하셨고요. 저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